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 아침이 뿌옇게 밝았습니다. 와, 안개가 저희 동네는 가득한데요. 서울은 어떤가요? 오늘 날씨가 춥지는 않은데 조금 날씨가 또 어제처럼 미세먼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고 다니는 마스크 그냥 계속 쓰고 다니면 될 것 같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어떨까 좀 고민이에요. 저는 제가 먹던 흑삼전탕이 다 떨어져서 그런지 전일 조금 많이 피곤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도 좀 늦잠을 잤어요. 이 피곤이 조금 쌓였던 것 같아요. 그 흑삼전탕 못 먹은 것도 좀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이번 주말에 잘 정비를 해서 또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잘 잤습니다. 좀 많이 자서 몸이 많이 회복됐고 걱정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 판이 또 재미나게 연결되는데 이렇게 버라이어티하죠. 경제와 관련된 세상이라는 게 되게 버라이어티해요. 사실은 자연의 흐름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등산을 가본다던가 아니면 산책을 해본다던가 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금융시장에 뛰어들어 보면 정말 다종다양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시간이 그래서 더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언제 무슨 일이 계속해서 뻥뻥뻥뻥 터지다 보니까 오늘의 일은 유럽발 코로나 확산입니다. 유럽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다양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이렇게 민감한 시장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뭐 뉴스를 안 보고 내가 어떤 무슨 영화에 빠져 있다 아니면 책에 빠져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한테는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들을 나타내는데요.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가 크게 창궐하게 되자 무엇이 약세였을까요? 네, 유로화가 약세였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조금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역시나 기조적인 측면, 누구의 기조적인 측면? ECB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의 기조적인 측면. 어떻게? 네, 우리는 함부로 정책 활동을 하지 않겠다. 즉 긴축을 하지 않겠다. 즉 금리를 인상할 이유나 테이퍼링을 할 이유가 지금 당장에는 급하게 없다라고 계속 얘기함에 따라서 여기에다 경기 하강까지 겹치니까 유로화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0.77%가 폭락을 했고요. 자, 그러면 동전의 뒷면이 0.77% 폭락을 했으면 뭐가 움직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달러가 0.5%의 상승을 시현하면서 달러 지수가 무려 96까지 다이렉트로 쭉 치고 올라왔어요. 96.07입니다. 그리고 유로 달러는 1.128이고요. 엔도 강세였어요. 이번에는 엔도. 왜냐하면 이것도 뭐 위험이 커지는 것 같아 하면서 보수적인 통화인 엔으로 넘어가면서 114.03엔까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신흥국 통화들은 오늘 약세를 나타내는데요. 위안화는 6.391로 약세를 보여주었고 원화는 1187원으로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러 강으로 인한 원화 약세라기보다도 유로 약으로 인한 원화 약세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브라질 헤아라는 무려 1%나 약세를 보여줍니다. 5.613이라는 수치를 나타내면서 근래 가장 약세 부분까지도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죠.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상황이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지지부진하잖아요. 물론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소폭 바닥에서부터는 조금 올리는 상황이긴 한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잘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잘하는 회사입니까? 냉정하게. 메모리 쪽에서 기술력을 많이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인정. 그러나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메모리는 규모가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메모리는 마진은 규모에서 나오니까 메모리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후발 주자 뒤쪽에 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7.8% 폭등을 했습니다. 환율로 봐서는 월요일날 한국 증시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
우리나라 아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8%인데 우리도 한 3, 4%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 둘이 3, 4% 올라주면 한국 시장은 안 빠지는 거예요. 오르는 거죠. 물론 이제 걔들만 오르고 나머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수급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 나와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단테하고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지지난 찍어서 한국은 메타버스 트래픽이 연중에 엄청나게 터졌다가 뭐 최근에 다시 좀 터졌겠죠. 메타버스 ETF 출시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서. 근데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빅테크 주식들도 강세인데 사실 살짝 애매했던 메타가 주가가 상당히 꽤 올랐습니다. 메타 주식이 1%대 후반 1.95% 거의 2%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관련 비슷비슷한 주식들이 폭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줬어요. 즉 로블록스가 6.8%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타와 관련된 칩 중 반도체 중에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눈에 띄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또 4% 이거는 폭등이라고 봐야 돼요. 급등 폭등한 이후에 또 올랐기 때문에 4% 추가로 후덜덜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고요. 네, 어쨌든 이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하고도 상관되죠, 그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 가상 공간이 중요해진다. 이런 측면이 칩 주식과 관련 주식들을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나 화이자는 오히려 1% 좀 빠졌는데 모더나는 4.9%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오스트리아 일부가 국가 전면 봉쇄를 재단행할 것이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서 일부가. 그다음에 그 독일도 백신 미접종자들은 식당, 술집, 문화행사 참여 등 활동을 제한하는 계획에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지난 2주간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 감염자가 31% 증가했다고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에어비앤비 3%대 하락, 델타항공 1%대 하락을 나타내었고, 컨택주들 중에 어제 실적 좋다고 급등했던 콜스 8.75% 폭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전통 주식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S&P 500은 0.14% 떨어졌고요. 다우는 0.75%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기술주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0.40% 떨어졌어요. 이거는 코로나와 연관된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맞을 거고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또 상당히 떨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경기 상황들이 나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경기 상황이 나쁠 거라고 예상하니까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단기 금리는 올랐고요. 2년물은 올랐고 10년물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년물과 2년물의 가격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bp 1%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100bp가 깨지냐 하는 상황까지. 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막 좁혀들면 시장에는 약간 부담을 줄 겁니다. 물론 진정한 문제는 우리 박정현 박사님도 저희 증시각도 TV에 오셔서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 하는 게 정말 위험하고 그때는 탈출 신호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100bp 1%가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이게 조금 좁혀들었다는 것도 시장에는 뭐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금리가 떨어지게 되자 성장주들은 어때? 신나지?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성장주들 중심으로 랠리를 했는데 그 성장주들이 다 기술주예요? 전통주예요? 기술주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죠. 네, 아마존 0.53%, 알파벳 0.61% 떨어진 것 외에는 다 올랐습니다. 애플이 무려 1.7%, 어제도 올랐잖아요. 1.7% 크게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0.54, 말씀드렸던 메타는 페이스북이죠. 1.95%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도 다시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루시드 모터스가 무려 17%나 폭등했고요. 리비안이 4.2% 급등했고 테슬라도 3.7%나 급등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 아직 팔 물량이 좀 남았는데 가격이 오르면 팔 모양이에요. 역시 주식의 귀재다. 1등. 1등. 진짜 1등이야. 아니 이 회사하고 사람들의 꿈을 심어주는 것만 잘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주식 잘 파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어요. 대주주가 주식 팔면서 비난도 하나도 안 받아. 팬덤을 잘 이용했고 와 한마디로 난 놈이다. 네, 진짜 대단하다.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그 금값은 소폭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하다가 58,000불대를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75달러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장마감 때는 76달러였는데 추가로 더 떨어지면서 지금 75달러대까지 급락했고요. 원유 시추 장비가 전주보다 7개가 늘어나면서 563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유로와 약세 관련 말씀드렸던 것 중에 유럽 경제 흐름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가 더 약세이다. 금리까지 또 안 올리고 테이퍼링 같은 걸 안 하니까 10월 독일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로 얼마 올랐을까요? 18.4%. 와, 전월 대비 3.8%. 예상은 16.2%, 9월은 14%. 와, 독일 대단하죠. 독일 사람이 ECB 수장이었으면 벌써 테이퍼링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프랑스 분이라서 그런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 인사들 발언 재미난 거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웰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경제가 최대 고용을 향한 빠른 진전을 보이거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현재의 높은 수준에서 후퇴할 신호를 보이지 않으면 FOMC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건 전제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고용이 좋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상태고 그러면 빠질 것 같지도 않으면 당연히 테이퍼링 속도 높일 수 있는 거죠. 정책을 시행하는 시기는 FOMC가 결정하지만 노동시장의 급속한 개선과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2022년에는 더 빠른 테이퍼링과 더 빠른 완화적인 정책의 철회를 선언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내년 1월에 2배로 늘리면 4월 초까지 완료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달러, 40억 달러 하던 거를 훨씬 더 빨리 줄이겠다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2배로 200억 달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중반에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리차드 클라라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께서는 다음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 가속화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경제가 매우 강한 위치에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뭔가 긴축에 대한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되네요. 자, 이번 토요일에는 여러분 저하고 이제 합이 제일 잘 맞는 슈퍼개미시죠. 배진환 대표가 나와서 그쪽 채널에는 뱃사부라고 일컬어집니다. 슈퍼개미는 어떻게 하루를 사나 하는 그 짧은 재미난 영상, 사적 대화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주식 공부하는 그룹들이 스타트업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린스터디라고. 그래서 우리 린스터디하고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하고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주식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도와주고 실력을 키워주는지.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특하고 좋아서 저도 나중에 거기 가서 한번 교육 강의를 한번 해볼 생각도 조금 있네요. 그 다음에 오래 끌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끌었는데요. 포르쉐 911, 그 다음 테슬라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비교 시승식을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았는데 좀 어설퍼요. 이게 자동차 다른 그 유튜브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거기하고 비교하지 마. 창피해. 그러니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일 책방에서는 일의 감각,
과연 전문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주말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다짐하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몸이 좋아져서 졸지 않고 그냥 흑삼전탕 시켜서 먹을게. 먹고 건강하게 다음 주 여러분 만나 뵙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려요. 안녕.